충격, 손흥민 대망의 복귀 전. 이런 일이 깡패축구 반드시 응징하라. 전쟁 분위기. 손흥민이 컴백 무대에서 상대팀의 깡패축구와 마주한다. 이미 토트넘 팬들은 홈에서 열리는 이번 맞대결을 통해 상대팀을 응징해야 한다고 외치는 중이다. 손흥민이 허벅지 뒤 근육, 햄스트링, 재활을 마치고 실전 복귀한다. 이변이 없는 한 에스턴 빌라전을 통해 전세계 토트넘 팬들에게 인사한다. 토트넘은 3일 한국 시간 오후 11시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에스턴 빌라와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지난달 19일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맹활약한 뒤 허벅지 뒤 근육, 햄스트링, 부상 재발로 3경기를 쉰 손흥민은 에스턴 빌라전을 통해 돌아온다. 토트넘 이끄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에스턴 빌라전에서 손흥민이 돌아올 것임을 못 박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크리스티안 로메로, 티모 베르너는 주말 경기에 기회가 있다. 둘의 부상이 크지 않아 선발 혹은 교체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린 뒤 손흥민도 오늘 훈련을 했다. 내일도 훈련하면 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훈련 도중 햄스트링 통증 등이 재발하지 않는다면 손흥민이 에스턴 빌라전을 통해 컴백 무대를 갖게 될 것이란 설명이었다. 토트넘 SNS에 따르면 손흥민은 2일에도 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동료들과도 밝게 인사하며 자신의 복귀는 표정으로 알렸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부상 재발 이후 그의 복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달 31일 리그컵 16강 맨시티전 앞두고는 손흥민 출전은 안 된다. 몸 상태가 거의 다 올라왔지만 그는 아마도 우리의 관점에서 주말 경기, 복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그가 주말에 적합할 거라고 꽤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맨시티전에도 출전 가능하지만 프리미어리그 경기인 에스턴 빌라전에 맞춰 그의 복귀를 추진하겠다는 뜻이었다. 에스턴 빌라전은 다르다. 손흥민의 복귀가 99.9%다. 피지오테라피스트이자 스포츠 사이언티스트인 라지팔 브라르 박사가 손흥민의 부상은 4등급의 허벅지 부상 중 2등급으로 보인다. 훈련에 복귀하더라도 통제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분적인 훈련이 될 것이라며 주말 경기 출전이 아예 불투명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위심스럽고 마지막 체력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토트넘은 이를 일축하고 손흥민 리턴즈를 준비하고 있다. 손흥민이 돌아오면서 토트넘 에스턴 빌라 맞대결은 판이 바뀌었다. 손흥민이 에스턴 빌라 킬러의 면모를 갖고 있어서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23골을 넣으면서 다양한 팀들에 득점했지만 크리스털 팰리스, 맨체스터 시티, 사우샘프턴, 레스터 시티 등과의 팀에 특히 강했다. 에스턴 빌라도 그렇다. 영국 스포츠몰은 손흥민이 돌아오면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에스턴 빌라는 과거에도 손흥민 활약에 종종 시달려왔다며 손흥민이 출전한다면 10번째로 에스턴 빌라와 맞붙게 되는 셈이다. 이미 그는 빌라전 출전 경기 수보다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자랑하고 있다고 했다. 손흥민은 1에서 2부를 오르내렸던 에스턴 빌라전에서 9경기 출전에 7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에스턴 빌라 천적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다만 변수도 있다. 에스턴 빌라의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 거친 선수들이 즐비하다는 점이 부상에서 막 돌아온 손흥민을 긴장하게 한다. 이들에게 손흥민이 타깃이 될 수 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에스턴 빌라전을 앞두고 토트넘 팬들이 상대 거친 선수들에 대해 벌을 내려줄 것을 토트넘 선수들에게 부탁하고 있고 또 팬들 스스로도 이를 잊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다. 특히 교묘한 반칙을 자주 구사하는 레프트백 매트 캐시가 토트넘 팬들이 질색하는 에스턴 빌라 수비수다. 토트넘 커뮤니티 스퍼스 아미는 SNS를 통해 2장의 사진을 3일 올렸다. 지난해 11월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를 홈으로 불러들여 치른 경기에서 캐시가 긴 재활을 마치고 첫 선발 멤버로 나선 우루과이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발목을 밟아 그를 다시 재활 터널에 집어넣을 때의 사진이다. 이어 이 사악한 선수에 대한 적대적인 응대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벤탄쿠르는 지난해 2월 레스터 시티전에서 무릎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수술 및 8개월 재활 끝에 그라운드에 조금씩 나선 뒤 당시 경기의 첫 선발 무대를 치렀으나 전반 20여 분 만에 캐시의 저질 태클에 희생양이 되며 다시 병원 신세를 졌다. 다행히 한 달 정도 쉬고 돌아왔지만 토트넘 팬들은 캐시의 당시 만행을 잊지 않는 것이다. 캐시는 벤탄쿠르 이전에도 지난 2022년 4월 당시 토트넘 윙백인 매트 도어티를 짓밟아 시즌 아웃 부상을 입혔다. 도어티는 이후 기량이 뚝 떨어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갔다가 지금은 울버햄프턴에서 뛰고 있다. 에스턴 빌라는 가장 최근 대결이었던 지난 3월 맞대결에서도 미드필더 존 맥긴이 토트넘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를 밟은 뒤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는 일을 저질렀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레프트윙을 설 것으로 보이는데 마침 카운터 파트너인 오른쪽 수비수가 캐시일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이 캐시의 저질 수비를 피해 골을 넣는다면 화려한 복귀는 물론 토트넘 팬들의 마음도 풀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서 4승 1무 4패, 승점 13를 기록하며 순위가 8위에 불과하다. 지난 시즌 깜짝 4강을 일궈낸 에스턴 빌라는 이번 시즌에도 5승 3무 1패, 승점 18를 찍으면서 아스널의 득실차에서 뒤진 4위다. 에스턴 빌라는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거함 바이에른 뮌헨을 제압하는 등 3연승을 달리며 유럽을 놀라게 하는 중이다. 그래서 손흥민이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에스턴 빌라의 승리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골과 도움에 모두 능하며 에스턴 빌라를 여러 차례 울린 손흥민의 존재감에 있다. 그런 만큼 손흥민이 다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기를 치르는 게 토트넘 입장에선 절실하다. 2. 혼란 그냥 나가라. 맨시티는 다 계획이 있다. 2200억 초대형 영입 제한 준비. 영국의 팀토크는 4일 한국 시각 맨시티는 혼란의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슈퍼스타 영입을 위한 거액 입찰을 준비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맨시티는 최근 혼란의 이적 가능성이 등장하며 공격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혼란은 맨시티 소속 105경기에서 100호 골을 넣는 등 엄청난 활약을 이어가며 맨시티 공격수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지만 선수가 스페인 라리가 이적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란의 이적 가능성과 함께 이미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맨시티는 재계약을 구상하고 있지만 혼란이 떠나길 원하고 바이아웃 포함까지 요구하고 있기에 혼란을 오랜 시간 붙잡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혼란의 이탈을 대비해 맨시티도 새 계획을 준비 중이다. 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특급 자원 영입에 나섰다. 팀토크는 맨시티는 1월 공격진 강화를 위해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호드리구에 대한 거액의 입찰을 할 준비가 됐다. 호드리구는 최근 레알을 떠날 것이라는 이적설이 거세게 나오고 있으며 맨시티가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됐다. 리버풀과 아스널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맨시티는 호드리구에 대해 1억 5천만 유로, 약 2200억 원 위 입찰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혼란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호드리구가 펩 과르디올라의 우선순위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호드리구는 양쪽 윙과 중앙 공격수로도 뛸 수 있으며 이미 레알에서 229경기 57골 43도움을 기록했다. 다만 레알은 팔 생각이 없기에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호드리구는 이미 레알에서 꾸준히 득점과 클러치 능력으로 가치를 입증했다. 중앙 공격수로 활약할 수 있는 점도 맨시티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호드리구로서도 올 시즌 킬리안 음바페의 합류로 공격진에서 선발 기회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고 있기에 이적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인터뷰를 통해 내가 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며 잔류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었다. 혼란의 대형 이적 준비와 함께 맨시티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혼란의 이탈로 호드리구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이 성사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3. 오피셜.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감독과 싸운 레알 마드리드 전설. 24시간도 안 돼 계약 해지.
플루미넨시는 3일 이하 현지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마르셀로와 상호 합의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뿌처 유소년팀 출신 마르셀로는 지난해 플루미넨시로 돌아왔고 주요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지금은 비록 이별하지만 구단과 그의 정서적 유대감은 끊임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마르셀로의 계약 해지 소식에 축구계가 들썩였다. 무엇보다 친정팀인 만큼 플루미넨시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공산이 컸다. 정확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플루미넨시와 마르셀로의 결별 이면에는 메네지스와 브라가 숨어 있었다는 후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다. 플루미넨시는 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이스타지오 두 마라카낭에서 열린 그래미와 2024 캄페오나투 브라질레이로 세리 A 32라운드 홈경기에서 2에서 2 무승부를 거뒀다. 메네지스는 2에서 1로 앞서던 후반 45분 마르셀로와 마르키뉴스의 교체 투입을 지시했다. 마르셀로로 하여금 수비를 더욱 단단히 조이고 개인 기량이 좋은 마르키뉴스를 들여보내볼 소유권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교체를 앞두고 메네지스와 마르셀로의 충돌이 발생했다. 두 사람은 신경질적인 대화를 수차례 나누더니 급기야 메네지스가 마르셀로의 가슴을 밀치며 벤치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결국 마르셀로의 출전은 불발됐고 대신 존 케네디가 그라운드를 밟았다. 경기는 종료 직전 플루미넨시가 통안의 실점을 험납하며 2에서 2 무승부로 끝을 맺었다. 메네지스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마르셀로를 투입하려고 했지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었고 마음을 바꿨다고 전했다. 브라질 매체 글로보 에스포르테에 따르면 마르셀로는 메네지스에게 내 팔을 왜 붙잡나? 팬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 것인가? 라며 난데없이 비꼰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의 권위에 도전하는 볼성사나운 모습의 플루미넨시는 곧장 회의를 열고 마르셀로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매체에 의하면 마르셀로는 플루미넨시 복귀 후 선수들과 소통을 단절하는 등 골칫거리나 다름없는 행보를 이어왔다.